연산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대표형 10, 혹시 제가 대표형 18번 안 풀고 넘어갔나? 안 풀고 넘어갔었나 보네요. 일단 대표형 그 18번 문제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8번 문제는 뭐였죠? 일단은 A랑 B라는 집합이 저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B 빼기 A가 누구야? B에서 A 빼시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는 X의 부분집합, X의 원소입니다. 두 번째, A 합 X는 X입니다. 라고 하는 거. A 합 X는 X다 라고 했으니까 A 합 X는 X다. 이게 무슨 뜻이니? 흡수법칙으로 따지게 되면 A는 X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X라는 애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는 누구누구가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하는 그 원소들을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선택권이 있는 원소, 그 해당 사항이 없는 원소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예요? 네 개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쭉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먼저 해석부터. 근데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앞서 있는 그 연산의 성질 혹은 집합의 성질 같은 거를 다 알고 계셔야겠죠. 예. 다음 19-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왜요? 19-3번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문제 안에 포함이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19-3번은 제가 어떤 문제에서 설명을 했던 거였냐면 14-3번에서 설명을 했던 것과 거에서 제가 14-3번을 설명하면서 만약에 14-3번의 답이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A와 B라고 하는 애가 전체 집합을 만족하면서 A와 B의 교집합이 없는 경우에는 뭘 만족하는 거다? 얘네들을 반갈라서 가져가는 거다. 얘가 A고 얘가 B인 거다. 라고 하면서 이때는 뭐만 계산하면 된다? A의 부분집합의 개수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14-3번에서 제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게 19-3번이죠. 19-3번은 애초에 문제가 이런 유형이죠. A의 부분집합의 개수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돼, 더 조심해야 돼서 체크해야 될 건 뭐죠? A랑 B가 공집합이면 안 돼요. 즉, A가 그 전체 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이 됐을 때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빼야겠지만 그 외에 하나를 더 빼야 돼요. 뭐? A가 꽉 차서 B가 선택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없을 경우. 한마디로 그 2의 그 전체 집합의 거에서 빼기 2 하시면 돼요. 그죠? 빼기 2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뭘 뺀 거다? A가 공집합일 때, B가 공집합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뺀 거다. 로 계산하시면 답 나오게 됩니다. 유형 20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왜요? 지금 18번 질문하신 분이 이렇게 18번 많이 틀리신 분이 20번에서도 동일하게 많이 틀렸는데 18번과 20번은요, 결국에는 이게 오답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연산 기호를 제대로 안 쓰셔서, 연산 성질을 제대로 확인 못 하셔서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20번 같은 경우에 기억은 뭐라고 보실 수 있나요? A에서 연산 A, 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계산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빼서 계산하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A에서 A 빼기 B가 어디야? A와 B에서 A 빼기 B는 여기죠. 이거를 진짜 정말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했을 때 A에서
A 빼기 B 부분을 빼게 되면 뭐가 될까요? 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셔도 괜찮죠. 그럼 뭐가 남아요? A 곱이죠.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색칠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거나 아니면 그 연산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하거나, 근데 연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할 때는 항상 분배 법칙을 기본적으로 계속 쓸 준비를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이 정도로 내 풀이를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뭐 떨어지냐?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바람을 그쪽에다가 올려놔가지고. 네. 아시겠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호 보듯이 그냥 보고서 집합 기호를 가지고, 집합의 연산 기호를 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21-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왜? 아하. 자,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항상 공배수 혹은 공약수라고 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K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21-3번에서 일단 A의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배수 집합은 결국엔 12가 될 겁니다. 그러면 AM이라고 하는 애가 12의 배수가 된 12의 배수 안에 포함된다 이기 위해서는 M은 12의 배수구나 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그 8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합집합 기호는 절대 하나로 쓸 수 없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n이라고 한다면 n은 뭐다? 8과 12의 공약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m값과 n값을 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26-1번 설명. 안 어려울 건데 어느 반학생 35명 중에서 A은행 계좌 13명, A 또는 B은행 계좌 20명 이상 30명이야. 자, 그냥 문제를 되게 애매하긴 한데 수학을 외계어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수학에 대해서 좀 변명하니까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변론을 조금 해두자면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외계어라기보다는 다른 하나의 언어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1번에서 질문이 나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틀리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풀고자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영어를 니네가 생각해봐요. 어떤 한글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이나 문단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영어로 번역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거를 직독직해 할 수 있는 사람 능력자 몇 명? 보자마자 그 문장 하나하나 바로 영어 단어로 빠다다다바박 하고 바꿔갖고 쓱 하고 쫙 쓸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지 않아요? 그럼 보통 뭐부터 하냐? 문장 단위로 끊어서 읽은 다음에 그 문장을 먼저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단어를 고른 후에 순서를 배열해서 문장을 쓰죠. 수학은요? 문장 단위로 똑같이 읽은 후에 이해한 다음에 수학적인 그 문장으로 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다를 바가 뭐죠? 한마디로 지금 26-1번이라고 하는 거를 틀린 분들 혹은 활용 문제 못 풀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너네들을 비꼬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혹시 읽는 연습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저 그래도 하루에 한 권씩 책 읽고, 일주일에 한 책 한 두 권씩, 세 권씩 읽어요. 그렇게 읽는 거는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고요. 내가 말하는 건 정말 읽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부터 뜯어고쳐서 영어 단어 보듯이, 영어 문장 보듯이 그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이제 읽는 습관 그거거든요. 수학은 무조건 그렇게 풀어야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푸니까 못 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26번 같은 경우에 어느 반 35명. 이건 어느 반 학생 35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예요? 전체 집합의 개수가 35명이다 라고 나온 거죠. 그다음 두 번째, A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13명. 그러면 이 정보들 하나하나를 그냥 다 바꿀 수 있지 않아요? 두 번째, A 또는 B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20명 이상 30명 이하. A 또는 B은행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수가 20명 이상 30명 이하. 이때 B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때 B라고 한 거에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아요? 문장 자체를? 그러면 써먹을 게 뭐죠? 알려줬던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되죠. 뭐이? N, A 더하기 N, B 마이너스 N, A 교B 에서 이 값이 20부터 30이어야 합니다. 벤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 바깥쪽에 뭐가 오는지는 알 바 아닌 거고요. A는 정확하게 13명인데 B라고 하는 애가 몇 명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 전체의 범위가 나와 있고 13명이라고 하는 애를 이 13명을 넣을 수 있는 영역이 구간이 몇 곳이죠?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러면 결국엔 A, 교, B를 선택할 수 있는 애가 몇 명부터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여기 13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여기 13명이 있다면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A라고 하는 애는 13이니까 빼시면 7에서 더하기 N, 따로 분류를 할까요? 7이라고 하는 애가 N, B, 마이너스 N, A, 교, B. 이 값이 17인데요. A, 교, B의 범위가 0부터 13이라고 한다면 뭘 쓴 거예요? 어디서 배워요? 수상, 부등식에서 배웠던 거. 더 자세히는 좀 이르게 배우신 분들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부등식에서 배웠던 거. 뭐? A, X, B, Y, C, D. X 플러스 Y의 범위는 A 더하기 C보다 크고 B 더하기 D보다 작다. 주어진 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되겠죠. 다른 건 다를까요? 아니요. 결국엔 다 부등식. 지금 이거 26-1번을 못 푸는 이유는 딱 그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아예 문제를 못 읽으시는 분. 우리 한글 연습부터 해야 되는, 한글 아직 못 되신 분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등식, 그러니까 집합을 공부를 덜 하신 분.
집합이 아직 덜 잡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등식이 약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부등식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 기본적인 거 하나하나가 다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6번이 작살나는 거는 네, 만약에 진짜 그냥 접근 자체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 그 어떻게 제가 유아용 한글 책부터 갖다 드려서 한글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괜히 글자 길다고 겁먹고 안 하시는 겁니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드밴스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22번의 문제 모양을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이거 뭔 모양이니? 대칭 차집합에 여집합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럼 전 대칭 차집합이라는 걸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정말 우직하게 한번 거기다 넣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A 연산 B라고 되어 있는 값은 A 빼기 B의 여집합, 교집합, B 빼기 A의 여집합이고요. 얘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이거 하지 말자. 이걸 해놓고 봤더니 굉장히 답이 노답이네요. 답이 없어요. 하지 말자.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저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게요.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의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한다면 영역이 어떻게 되겠구나. A 빼기 B와 B 빼기 A 구간이 아닌, 즉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라 했을 때 얘는 결국엔 3번과 4번에 대한 성분, 구성을, 원소를 확인하면 되겠구나. 자, 그럼 기억.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보기를 보시는 거예요. 항상 보기부터 보고서 그거에 적용하고 라고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문제부터 해석을 하고 이건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오케이. 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저 보기가 뭐지? 라고 넘어가셔야 해요. 자, 기억. 그러면은 대칭 차집합이 1, 2, 그리고 서클 여기가 3, 4, 연산이 2, 3 라고 하면 그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2와 따로 들어가 있는 1, 3을 뺀 나머지 누구? 1 아니죠. 1, 2, 3, 4, 5, 6이죠. 그럼 두 번째 니은 이거 맞니? A 서클 B랑 A의 여집합 서클 B의 여집합인 같니? 한번 해봅시다. 아마 같을 것 같기는 한데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A 자리에 A의 여집합, B 자리에 B의 여집합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A의 여집합 빼기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빼기 A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럼 요 안에 있는 애를 계산해 주시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라서 이거 B-A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B의 여집합, 교집합 A라서 얘를 제끼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위에 있는 식이랑 비교해 보니까 모양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음
디귿. 저 교집합 3번과 4번에 포함되는 애가 하나도 없도록 하려면 결국엔 이거 뭐예요? 이거 19-3번 문제죠. 그죠? 왜? 교집합이 없는데 꽉 차 있어야 돼. 니까. 그죠? 바깥에 남는 애가 없어. 다 나눠 가져야 돼. 근데 교집합도 없어. 그러니까 둘이서 딱 반갈라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19-3번 문제랑 똑같죠. 그러니까 순서상 A의 개수는 그럼 몇 개예요? A라고 하는 애는 A의 부분집합의 그러니까 A의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 2의 6제곱. 근데 여기서 공집합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집합이어도 상관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이었고요. 명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명제에서 질문하실 거. 됐나요? 네. 왜 질문들 혹시나 나중에 생기시면 풀다가 나중에 질문할 거 생기시면 개별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자, 5-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그때 우리 이상한 거 찾았던 게 몇 번이었죠? 그 8-3번 같은 경우에 그거 나 수업 때 수업 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 있지 않아요? 수업 때? 너도 혹시 저번 시간에 헤드뱅잉 하다가 기억을 잃어버렸냐? 머리를 적당히 흔들어야지 머리카락이 날아갈 게 덜 날아가지. 사실 근데 거기서 1번이 나오려면 딱 진짜 적당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문제를 한번 바꿔주실래요? 8-3번 문제 바꾸면 정상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로 바꾸세요. 이거 이렇게 풀면은 답 나와요. 그죠? 그때 4-2번이었냐? 4-2번도 이상하지 않아요? 4-2번은 1번, 3번이 세트죠? 1번, 3번, 5번이 세트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다음 중 옳은 것은 P면 Q이다. P2면 Q이다. 에 만족하는 애들이 지금 1번, 3번, 5번이죠. 네, 4-2번이었어요. 그것도 뭐였죠? 그리고 저기 어드밴스 7번에서요. 해설에서는 정상적으로 답이 나왔는데 해답지에 답이 오류가 생긴 게 하나 있어서 그 어드밴스 7번에 답을 말씀드리자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인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얼마니?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부등호 모양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등호 모양이 잘못되었습니다. 답지가 잘못된 거예요. 됐나요? 이제 5-3번 가면 될까요? 주조건 PQ의 임의의 부분집합을 A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냥 정말 임의 아무거나 다 된다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PQ라고 했을 때 일단은 문제가 뭔 말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A교 P 합집합 AC
교 Q 칸 A 교 P 합 Q 있잖아요. 슬프다. 이 뜻이죠? 앞에가 똑같으니까 뒤에가 똑같으면 되니까 이 뜻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임의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임의의 부분집합과 Q를 교집합하게 되면 Q가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니? A의 여집합이 과 Q를 비교했을 때 Q는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인 거죠. 그러니까 범위 영역으로 따졌을 때 여기 있는 이 Q의 위치보다 A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A를 Q를 제외한 그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A와 Q를 교집합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을 때에만 그 A의 여집합, A를 뒤집었을 때 Q를 포함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A가 Q에 조금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다면 A에서 여집합을 하게 했을 때 Q를 온전히 포함할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나온 것처럼 뒤에서 누가 얘기했는데 서로소가 맞습니다. 자, P의 위치가 여기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은 한번 보는 거예요. A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A 교 P와 Q 분배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중 참인 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뭐가 참이 될 수 있나요? 뭐가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말이 조금 미묘한데? 수하 플루토 수하 5-3 결국에는 이 조건도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걸 깜빡했네요. 유의 임의의 부분집합 전체 집합에 대한 모든 부분집합은 다 포함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이 A는 모든 그 영역에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거밖에 성립할 수 없어요. 그 어디에서도 네, Q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Q에 있는 원소가 없어야지만 이 임의의 A 원소와 Q라는 애가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항상 나올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요걸 찾아냈으면 뭐구나. Q는 P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답은 4번이겠네요. 그죠? 다음 8-3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10-2번 제가 이거 끝나기 전에 해주지 않았어요, 혹시? 여기서 그냥 해봐라고 하고 넘어갔나요? 제가 계속 그 멀티버스에 혼란이 오고 있어갖고 제가 월수급에서 했는지 여기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10-2번 같은 경우는 P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이 0이 아니에요? Q는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가 성립한대요? P면 Q에다가 성립한대요? 그럼 뭐도 성립해야 돼요? not Q이면 not P죠. 끝. 그럼 not Q가 뭔데요? x는 1이요. not P는 뭔데요? 이 식이 0이요. 1일 때 성립한대요. 끝. 이 뒤에 것도 똑같은 식일 것 같은데. 다시 10-3번도 그럼 똑같이 봅시다. not P가 뭐예요? 절대값 x-1이 2보다 작아요? not Q는 뭐예요? 절대값 x-a의 값은 4보다 작아요? not P면 not Q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여기서 나오는 x의 범위는 3부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4, a 더하기 4. 그러면 부등식이니까 수직선을 그려서 풀게요. a 마이너스 4부터 a 더하기 4까지의 범위 안에 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는 애를 포함한대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식 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구나. 같아도 돼요. 어차피 둘 다 경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a 더하기 4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겠구나. 정리해서 푸시면 되겠죠. 초록색, 주황색 정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어드밴스 4번. 전체 집합 U에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 이라하고 다음 두 명제 Q이고 R이면 P이다. 가 참이래요. 일단 어드밴스 4번 문제를 한번 확인하시면 P이면 Q 또는 R이다. 가 참이래요.
그러니까 그 기호상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번 할 때는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리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리고고요. 요거는 또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해당할 수 있는 집합을요. 항상 이게 모두 참일 때 결국에는요. 전체 집합에 대한 세 부분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세 부분 집합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구간을 잡으시고요. 얘를 만약에 P, Q, R 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식을 바꿔보시면 Q와 R을 포함한 값은 P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뜻이 될 거잖아요. Q와 R의 부분집합이 P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없어야겠죠. 그죠? Q와 R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 교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럼 여기 X가 될 거고요. 두 번째, P라고 하는 애가 Q 합 R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Q 합 R이 아닌 애가 없어진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영역으로 봤을 때 지금 P라고 하는 애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는 이렇게 세 개, Q와 R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P는 Q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하면 알 수 없죠. 왜? 이게 삐져나와 있는 부분이 존재하니까요. 자, P는 P와 R 사이의 부분집합에 대하여 포함되느냐? 아니죠. 한마디로 이거 니은은 무슨 얘기야? P가 R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아니죠. 이것도 틀리죠. 디귿 P에서 R을 뺐어. P에서 R을 뺐어. 그럼 요것만 남겠네? 얘는 Q에 포함되냐? 네. 디귿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역으로서 애초에 배제를 시킨 상태로 요렇게 세 곳의 영역이 P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문제 푸실 때는 그게 문제를 해석한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게 아니라 그냥 집합이 두 개다 혹은 집합이 세 개다. 그럼 집합이 두 개면 일단 엮어놔. 집합이 세 개다 그럼 일단 엮어놔.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서 여기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 안 쓰네? 여기 옆에 P, Q, R 라고 했을 때 여기 안 쓰네? 여기 안 쓰네? 이런 식으로 X를 쳐놓고 계산하시면 네, 좀 더 풀이가 쉬워진답니다. 어드베스 4번이었고요. 자, 한 5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5분 동안에 제가 거기까지만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뭐 할 거냐면 필요 충분 조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설명, 저번에 안 했던 거 필요 충분 조건, 그리고 두 번째 그 3단론법 그래서 어떻게 푸는데요. 그 정도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이 목요일. 예. 그 오늘까지 해서 명제가 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게 세 번 안에 해결을 할 수 있겠네요. 토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세 번이면은 함수를 끝낼 수 있겠죠? 충분하겠지. 43개인데, 이러면 한 14개, 15개 안에 해결이 되니까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겠다. 오늘만 좀 힘내서 28번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 중에서 명제라는 거의 정의를 확인했습니다. 명제라는 거의 정의가 뭐였다고요? 참고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그럼 그거에 밑에 있는 조건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미지수, 어떤 x가 존재해서 어떤 특정지을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해서 그 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되는 게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그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그 미지수의 값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한다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종류를 배우셨습니다. 어떤 애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에 부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모든과 어떤, 그 다음에 뭐였죠? 그리고와 또는 같은 경우, 혹은 부등호, 작다는 작지 않다, 크다는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꼭 부정을 할 땐 확인해야 한다는 거 얘기했었고요. 해서 나오는 명제라는 걸 참이라고 할 때, 그 명제가 참일 때 두 줄로서 화살표 두 줄로 표현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명제가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에 앞에 있는 애를 P이면이라고 하는 애를 가정, Q이다 라고 하는 애를 결론이라고 했을 때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 놓는 걸 뭐라고 하고? 역이라고 하고, 이걸 뒤집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정까지 해버리는 걸 뭐라 한다? 대우라고 한다. 그랬을 때 기억해야 할 건 뭐였다?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참 거짓이 같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명제, 명제를 보고서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힘들면 어떻게 바꿔서? 대우명제로 바꿔서 참거짓을 판단해도 되고, 만약에 대우명제가 반드시 참이 된다라고 한다면 원명제 또한 참이 된다라는 조건상으로 바꿔 풀 수 있다는 거를 뒤에 3단원법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할 거는 이거죠. 그래서 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가정과 결론이라고 했을 때 그냥 정말 정석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가정이라고 하는 걸 조건 중에서도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가정인 조건을, 그 다음에 결론인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는 아마 특강으로 수업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 그렇게 수업을 했을 때 혹은 다른 반에서 수업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 그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수업이 진행됐었나요? 특강에서 제가 알기로 수하 특강을 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유치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대요. 정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석으로 설명을 하는 거를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도 뭐 그건 항상 얘기하니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장원근이라는, 나 내 입으로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는 게 이렇게 오글거리냐. 이 아저씨는,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죠? 장원근은 남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장티는 남자예요. 자, 짱티는 남자다. 짱티는 이제 안경 안 쓰고 있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들을 분석을 시작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조합했을 때 이제 장원근, 장티라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만약에 내가 남자라는 그 조건을 하나를 뺀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난 뭔가가 되겠죠. 어쨌든 장티가 되기에 그 남자라는 조건이 빠지면 그 조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남자라는 조건 자체는 장티가 되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두 번째, 그래서 나는 남자에 속해 있는 겁니까? 남자가 나에 속해 있는 겁니까? 내 안에 남자 있다? 이만큼 수두로 빽빽하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남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 안에 포함될 때 그 남자가 라는 애가 나를 만들기에 꼭 필요한 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지자면 이런 겁니다. 그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부분집합의 가장 그 얘를 포함하는 그 무언가의 집합은 얘를 구성하기에 반드시 꼭 필요한 조건이다 라고 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애는 요 아이가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냥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이걸 조금 한 단계 낮춰서 쉽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골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골대 안에 공을 집어넣을 때 골대에 공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골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뭔 소리니? 어쨌든 간에 그럼 결국엔 골대가 더 넓어야 되냐, 공이 더 커야 되냐, 직경으로 따졌을 때 골대가 훨씬 넓어야 되죠. 그 넓은 거 안에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거죠. 공은 그 골대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충분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쉬자면 저는 제일 인생의 목표, 그냥 외우는 장땡. 외우는 거는 뭐가 유치한 게 최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걸로 설명 들으신 분들도 아마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미리 사과드리고요. 뭔가랑 좀 뭔가 비슷하게 생겼다면 감사합니다. 자, 뭐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총이랑 조금 살짝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총의 역할은 둔기는 아니죠. 총의 역할은 뚜까 패는 건 아니죠. 뭘 해야? 총알을 발사하죠. 그럼 그 발사해서 뭐예요? 그냥 공중에다 쏘는 게 이렇게 취미예요? 그런 거 아니죠. 뭐 누군가를 맞추겠죠. 맞으면 피가 튀겠죠. 다시 뭐라고요? 총을 쏘면 피가 튀어요. 다시 뭐라고요? 총을 쏘면 피가 튀어요. 자, 다시 뭐라고요? 총을 쏘면 뭐라고요? 피가 튀어요. 네,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시고요. 화살표 방향상으로 화살표를 쏘는 애가 총,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고요. 그럼 받는 애가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까먹으시겠죠? 네,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